국민의힘 범야권의 지지도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5%로 1위에 등극을 했어요. 근데 2등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11.3%예요. 3등이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7%. 그 이후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순인데 이게 장동혁과 한동훈을 비교해 보니까 2배 차예요. 2배 차. 대구 갔었어요? 아니면은? 저는 대구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구에 네.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네, 대구 관련 다른 일정을 하고 왔습니다. 대구를 가긴 갔었네요. 네. 그럼 뭐 집회 구경은 하셨었겠네요, 그래도? 네, 잠시 이제 그걸 볼 수는 있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당에서 뭔가 이런 걸 조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일원으로 보기만 했고요. 그냥 분위기 정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니 또 뭐 이거 이 일부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언론들은 7만 명 모였다니까 그거 7만 명 아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게 좀 비어있는 사진 이런 거 가지고 애써 그냥 뭐 이렇게 막 또 폄훼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저는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충분히 채워진 것 같던데 예. 조작된 사진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이 늘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하. 다들 그러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 과거에 탄핵 선동 당시에요. 예. 2023년쯤에 그들이 탄핵 선동을 했을 때 예. 1만 명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00명 남짓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던 거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긴 하던데요. 오늘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조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이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범야권의 지지도가요. 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5%로 1위에 등극을 했어요. 근데 2등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11.3%예요. 3등이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7%. 그 이후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순인데 이게 장동혁과 한동훈을 비교해 보니까 2배 차예요. 2배 차. 저는 이게 일종의 인지도 순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결과로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개월간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여러 행보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맞아요. 국민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이거는 오호. 당원을 넘어서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정치인 장동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완전히 그냥 인지도 덕분에 얻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예. 네.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특혜를 다 받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부 초기부터 전례 없이 사실 그 정도 직급에서 법무부 장관 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사실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도 가장 좋은 시절에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책에 또 사실상의 임명직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했었던 것도 윤석열 정부 잘 보필하겠다라고 해서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치적 상황에서 특혜를 받아가면서 본인의 유명세를 어느 정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남아있어서 이 정도인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역량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특히 중도 소구력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중도 확장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무관심층 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크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에 사는데 왜 특히 그럴까요? 서울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결과가 나왔던 건 아실 겁니다. 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여러 청년 여론들도 이미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감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실 우위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개혁신당의 규모에 비해서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다른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물론 뭐 워낙 여러 명이라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선두권에 위치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예. 기존의 구태한 문법이나 뻔한 문법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전략대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대권 주자로서 가장 압도적인 후보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저도 사실 목소리 하면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 네. 장동혁 대표 저기 장외 집회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목청을 어디 타고났나? 아니면 어디서 배웠나? 좀 진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네. 이게 그 밖에 아무리 마이크가 있어도 이게 소리 막 지르면 더 거세져서 이게 금방 쉬거든요. 네. 장 대표는 근데 목이 쉬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 날 와서 회의하는 거 보면 멀쩡하게 또 회복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신기하던데. 그러니까 정치인이 목을 또 아낄 수는 없죠. 이제 국민들 앞에 서서 목소리 근데 내야 목 하는 진짜 일이 있을 아파요. 때. 막 연설 막 그냥 네. 막 하면은. 네, 저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 해봤어요? 네, 제가 장외에서? 많이- 아니 네. 이렇게 마이크 쓰는 거는 저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목에는 오미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미자. 오미자차가 굉장히 좋습니다.